안녕하세요. 일념체 여행수다입니다. 2021년 기준 세계 인구가 79억 1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무역 교역량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석유입니다. 2위가 저 또한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고 출근을 합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이 커피 소비량이요, 1년에 소비된 커피의 총 소비량이 자그마치 970만 톤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한민국이 이 커피 소비량에 있어서 엄청난 커피를 소모하고 있는데요, 1년에 1인당 약 353잔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를 놓고 비례를 하자면 국가에 비해서 약 2.7배나 많은 양의 커피를 대한민국이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스웨덴,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이런 순위입니다. 그걸 쭉 눈여겨보시게 되면 쉽게 눈에 띄는 게 바로 아주 추운 지방일수록 커피 소비가 많아진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커피의 역사적인 유래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카파 지역이라는 곳에 염소를 키우는 한 목동이 어느 날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는데 지친 모습이 안 보이고 밤에도 잠지 않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다음날 이 카디라는 목동이 직접 빨간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정말 에너지가 솟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카디가 수도원을 찾아가 이 열매를 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됩니다. 카디의 말을 들은 이 수도원장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하면서 그 빨간 열매를 불에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이 빨간 열매가 불에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향이 너무너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빨간 콩을 볶아가지고 물에 희석시켜서 마신 게 오늘날의 커피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설입니다. 역사적인 근거는 없는 거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535년에 예멘을 침공을 하면서 거기에 커피를 자연스럽게 전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예멘은 이슬람 문화다 보니까 이 졸려는 이 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빨간 콩은 씹어 먹어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잠을 쫓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전체로 이 빨간 콩을 음용하게 된 것이죠. 빨간 콩은 그때 당시에 이 커피는 음료가 아니라 잠을 쫓아내는 수단의 약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세기에 유럽에 이 커피를 수출할 때 예멘 사람들이 많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 굉장히 귀한 이 약을 유럽에서 씨앗을 가져가다가 다시 재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거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씨앗의 발화를 막기 위해서 수출할 때 이 빨간 콩을 삶거나 볶아가지고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볶은 콩이 유난히 향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가공법이 발달해서 오늘날 로스팅 문화가 생겨나게 됐다고 합니다. 15세기에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예멘에 들어와서 몰래 커피를 이탈리아로 반입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가 급속도로 이탈리아에 퍼지게 되자 수도사들이 이 커피는 악마의 음료다라고 하면서 이 커피를 막아달라고 교황께 주선을 합니다. 그때의 교황이 클레멘스 8세인데 이 사람이 이 커피를 마셔보니까 그 향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 매료돼서 이 클레멘스 8세 교황 덕택에 급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이 커피가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중동의 아라비안 예멘이 모든 커피 수출의 전진 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카 커피를 찾는 게 바로 이 예멘의 남단 끝자락에 놓여 있는 모카 항구에서 모든 유럽으로 수출하는 커피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카 지방에서 수출하는 이 커피가 독특하게 초콜릿 향의 냄새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날 모카 커피를 여러분들이 드실 때 커피에 약간의 초콜릿과 그 다음에 크림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모카 커피의 유래입니다. 비엔나 커피는요, 이 오스만 제국이 비엔나를 침공에 들어갔다가 본국으로 퇴거를 할 때 일부 병사가 먹다 남은 그 커피를 비엔나 한 병사가 그걸 보고 커피를 우려서 마셨는데 너무 쓰니까 거기에 우유와 설탕을 섞어서 마셨던 게 오늘날의 비엔나 커피가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죠? 특히나 이 한국 분들은 커피 드시는 거 보면 한국에서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선호하십니다. 사실 이 아메리카노는 미국 서민의 음료입니다. 아메리카노의 탄생은 바로 1773년 보스턴 티 사건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잠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자면 영국의 식민지하에 있던 이 식민지들한테 이 식민지인들이 대표가 없는 곳에 어떻게 조세를 매길 수 있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랜 전쟁을 통해서 영국의 내수 시장이 아주 침체기를 걸을 때 이 식민지에 물품을 팔았던 이 영국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세를 폐지하고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인 타운센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식민지로 싣고 들어온 물품이 주로 이제 종이라든지 잉크, 그리고 설탕, 티, 유리 이런 종류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관세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을 매기니까 그때 당시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내수 경기의 오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티의 그 재고를 이 시민지에 팔기 위해서 배에 싣고 들어옵니다. 다트머스 항이 입항에 들어온 이 티를 보고 분노한 급진계파인 자유의 아들들이 인디언 복장을 해서 몰래 배에 올라타서 그 막대한 양의 티를 바다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독립운동의 발단에
계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 식민지인들이 늘상 매일같이 즐겨 마셨던 이 티가 어느 한순간에 엄청나게 폭등을 가져오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티를 마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커피를 우려서 마시게 되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럼 거기다 설탕을 타서 마시면 되지 않느냐.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설탕은 티 가격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죠. 검은 이 아주 쓴 커피에 물을 묽게 타서 묽게 타다 보니까 이 커피의 색깔이 홍차의 색깔을 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셔보니까 대체 홍차의 맛과 유사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식민지인들이 그때부터 커피를 연하게 타서 마신 게 오늘날의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메리카노는 미국 식민지인들, 특히나 돈 없는 서민들의 주 음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아메리카노 별로 잘 안 마십니다. 모카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커피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그리고 리베이카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라비카는 주로 600m의 고산지대에서 주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해와 병충해에 아주 약해요. 그런데 이 맛은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향이 아주 극한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두 커피의 주 원료로 많이 쓰는 게 바로 아라비카고요. 이 커피의 종류의 약 80%를 이 아라비카가, 70%를 아라비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부스타는 주로 이 해수면에 가까운 평지에서 주로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에 강하고, 그리고 아라비카에 비해서 쓴맛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인스턴트 커피의 주 원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로부스타는 특히 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 베트남 가시면 이 커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나오는 커피는 다 로부스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쓴맛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라비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오늘날 세계 커피 적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를 동시에 다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리베리카는 약 2%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리베리카는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쓴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의 시발점은 1920년대에 이 브라질이 커피의 풍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 커피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커피 가격이 급속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근데 이 막대한 양의 이 커피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식품회사인 네슬라에 이걸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슬라가 그걸 가공을 해 가지고 만든 게 1938년에 바로 네스카페란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네스카페가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이 전쟁을 치르다 보면 경계를 서야 되는 이 보초병들이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뚫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연합군들한테
네스카페를 다 군수 식량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인스턴트 커피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6.25 동란 때 미군들이 군 식량으로 가져왔던 커피가 오늘날의 인스턴트 커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